자, 다음으로는 리뷰 앤 프리뷰. 리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 제가 그 블로그를 통해서 종목 분석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거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은 제가 다시 한번 밑으로 사진 파일로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드릴 종목은요,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딥노이드. 제가 얘기를 언제 해드렸었냐면 조금 일찍 얘기는 했어요. 5월 9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5월 9일 날.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아주고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 근데 순절은 제가 좀 폭넓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탈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제가 생각하는 건 1차적으로 9,000원이 단기 저항으로서 형성은 좀 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12,5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 나왔던 얘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딥노이드가 기술 협력을 통해서 보안 솔루션 등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필리핀 전문 의협회, 그 다음에 대로드 산토스 메디컬 센터와 질환 진단 보조 AI 솔루션 딥 AI 공급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요. 어, 이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자사가 동남아 시장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의료 시장이고, 필리핀 의사협회 관계자들에게 의료 AI 합작사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지금부터는 좀 상승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정을 받아야 돼요. 8,000원입니다. 8,000원. 그러면 이 8,000원이요, 지지가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8,000원 부근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는 9,000원,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12,500원대까지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NT는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처음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6일을 돌파하는 이때를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을 해드렸던 때가 이때,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던 이 가격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해드렸던 때가 이때였고요.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가격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72,000원에서 75,000원 사이를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국콜마도 제가 기대를 했던 종목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해드렸던 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항을 돌파를 하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급당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이때였어요. 83,000원에서 82,000원 부근대까지는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어제 리포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요. 한국콜마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 63,000원이었는데 7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기초 특화 제품명 기반 제품 믹스 개선, 뭐 썬블럭이라든가 더마 이런 쪽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벌 유선의 거래소가 추가되었다. 한국 쪽으로 보게 되면 올리브영 인디 브랜드가 추가되었고 주력 고객사 해외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고 글로벌 아시아 수출 물량이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북미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기술 영업센터 가동이 본격화되었고요. 캐나다 대형 고객 사향 생산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국 쪽에서는 선 제품 판매 승인 취득 효과, 현지 브랜드 신규 확보.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대형 고객사를 유치를 했고 색조 경쟁력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연우가 후방 수직 계열화를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우가 합병이 돼서 이게 과연 편입한 게 득이냐 실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조건 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텍시스라고 종목을 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변수가 좀 있었는데 매수를 이때 얘기해 드렸어요. 이때 얘기를 해드렸고, 다만 이제 지지가 조금 더 빠르게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가격이 한 2만 원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뉴스가 하나가 나왔어요. 하나증권에서 코스텍시스에 대해서 반도체 고방열 소재 부품 전문 업체로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방향성은 AI라든가 HBM 등 반도체 성능 고도화로 발열이 이슈였죠. 그런데 방열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온세미 컨덕트향 SiC 반도체 스페이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수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8%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카파로 보게 되면 RF 통신용 패키지가 500억, 방열 스페이스가 한 100억 정도. 근데 방열 스페이스 500억 원이 추가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서 내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가본 적이 없어서요. 일단은 2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2만 원 부근에서는 뭐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이펙스 테이펙스가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거를 왜 말씀을 해드리냐면 27,500원 부근이 되고 그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우인이 동반 매수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지지 부근이었던 5만 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이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2분기가 성수기예요. 성수기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때는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2분기 성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6,900원에서 7,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보게 되면 7,200원도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절가는 5,320원을 얘기를 해드렸고 5,650원에 오면은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5,650원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보게 되면은요, 제가 왜 7,200원까지 잡을 수밖에 없었냐면 일단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흐름은 이렇게 나옵니다. 8,000 한 600원 정도, 7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다라는 거,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PI 첨단 소재 5월 7일 날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5월 7일 날 얘기를 해드렸고 이 저항이죠. 그리고 이날이 5월 7일이죠. 그래서 돌파를 하면은 뭐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5월 7일 날 언급해드리고 그 다음날 급등이 좀 나왔는데 흐름은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31,500원이었어요. 이 35,1,500원을 돌파를 하거나 그 부근이 오게 되면 PI 첨단 소재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